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09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결정해 봅시다. 자, 81번.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에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를 원칙으로 하는가? 이거는 뭐 주는 문제죠. 그래서 81번은 우리 항상 기술기준에서 이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몇 볼트다? 300볼트가 정답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에서 8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그 다음 82번 봅시다. 고압용 또는 특고압 개폐기로서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것. 요거는 사실은 뭐 개정된 부분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좀 세모를 쳐드리고 싶어요. 문제 자체가 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개폐기의 개롯이 이제 예외 조건이에요. 개폐기의 개로 예외 조건이야. 일단 설명은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개폐기는요, 부하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는 개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가 부하전류의 표시장치가 있다든지, 내지 두 번째가 전화기 또는 기타 지령장치가 있다든지, 세 번째가 터블렛 등이 있다면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너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이제 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이제 만약에 이제 세모를 치긴 치더라도 정말 갖고 싶다고 싶으면 터블렛이 이제 우리 기술 기준에서 터블렛이라는 게 보기에 나오는 순간 일단 터블렛을 제끼십시오. 그 다음에 동시에 전화기랑 부하전류 제끼면 돼요. 여기서 이제 터블렛은 전자 키판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 우리가 이제 4번에 보면 터블렛이 나오는 순간 4번을 제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에 전화기 기타 지령장치 제끼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부하전류 표시장치 제끼는 거죠. 나머지는 정답은 2번이에요. 이 말 자체가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쉬운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뭐 지금 제가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시험장 들어가면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네. 자, 다음 83번. 고압 가공 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으로 그 아래에 위험 표시를 하였다면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메타까지 감할 수 있는가? 자, 83번이죠. 가공 인입선의 지표상 높이가 돼요. 자, 이거 이제 조건을 볼까요? 조건. 자, 이거는 저압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고압이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 인입선이라는 건요, 전원에서 우리 집 쪽으로 들어오는 선을 얘기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있다고 봤을 때 전원 측에서 우리 집 쪽으로 들어오는 요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지표상 높이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도철행이에요. 도로를 횡단하고요. 두 번째가 어디? 철도를 횡단합니다. 근데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레일을 기점으로. 세 번째가 횡단보도교예요. 네, 이제 위인데 저는 그냥 횡단한다고 할게. 자,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최소 높이는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자, 고압의 경우 6m가 되겠습니다. 자, 철도를 횡단하면 우리는 무조건 6.5m가 되죠. 주는 문제. 근데 레일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인데요. 저압일 때는 3m가 되고요. 고압일 때는 이제 3.5인데 이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뭘 물어보냐면 위험 표시를 두었다고 그래요. 이 위험 표시를 두었을 때 얼마가 된다? 3.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벽다구를 완성하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바로 요거죠. 고압 가공 인입선으로서, 그쵸? 이제 위험 표시를 두었을 때 높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선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위험하다라는 이 표시를 두었을 때 그 높이를 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84번이죠. 아, 또 나왔네. 그래서 83번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라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0 몇 번이냐면 4번이 되죠.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은 건데 지선이네요. 지선. 예, 이걸 일단 지어보자. 또 나오는 거죠. 계속 보면은 이제 항상 보면 이변이 없는 한 회마다 출제되고 있는 우리 쪽에서는 아주 이 해자와 같은 문제죠. 자, 몇 번이냐면 84번. 예, 또죠, 또. 예, 지선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선의 경우 뭐가 되냐면 지지물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얘는 이제 시설 기준을 이제 시험 문제화 하는데 지선의 시설 기준은 안전율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면 2.5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의 경우 4.31이 돼요. 세 번째가요. 소선수는 몇 가닥이다? 세 가닥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선의 지름은 2.6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최소 높이는 얼마가 된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다만 얘가 교통의 지장의 우려가 없다라 하면 얼마가 된다? 4.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치하는 이제 시설물을 말하죠. 너무 가깝게 했네 이거. 여기 좀 쓰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자, 지선의 안전율은 기억이죠. 얼마예요? 2.5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니은 뭐예요? 4.31.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표기한 거는 몇 번이에요? 84번은 4번이 된다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5번. 풀장용 수중조명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절연변압기의 이 설명 중 이제 옳지 않은 거죠. 자, 이거는 좀 제가 지워보면서요. 85번은 풀용 뭐가 된다? 수중조명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만 좀 봐주시길 바래요. 자, 푸울용 수중 조명등인데 이 푸울용 수중 조명등은 등기구를 이제 저희가 운전함에 있어서 이 등기구가 상시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경우죠. 대표적으로 이제 분수대라든지 풀장 같은 데 보면은 밤에 저희가 야경을 주려고 저희가 이제 이 등기구를 설치하죠. 이때 저희가 전원을 공급하는 변압기는 무슨 변압기다? 절연 변압기가 되는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주 요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이 절연 변압기라고 나오는 순간 2차 측을 어떻게 한다? 이 변압기의 2차 측을 비접지로 한다가 키워드입니다. 아주 이 접지에 대해서 겨냥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가 이 절연 변압기의 1차 전압과 그 다음에 2차 전압의 그 한도를 시험 문제화하고요. 1차 측은
400V 이하가 되며 2차 측은 150V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차 측의 전압이 30V 이하가 되면 변압기에 뭘 설치해야 되냐면 금속재 혼촉 방지판이라는 걸 설치해야 돼요. 자, 우리는 변압기가 1차와 2차가 이런 식으로 철심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그러면 혼촉이라는 건 요놈과 요놈이 붙는 사고를 말하고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판때기를 설치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2차 측의 전압이 30V를 초과하면 이때는 뭘 설치하라?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얼마를 초과할 때 이걸 물어보니까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가자. 옳지 않은 거죠. 자, 2차 측 절연변압기 2차 측 전로의 전압은 150V 이하죠. 맞아. 네,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연변압기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30V 이하라면 1차와 2차 건선 사이에 뭘 설치하라? 금속재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라. 맞는 얘기죠. 3번, 절연변압기 2차 측 전로에는 반드시 접지를 하며 아니죠. 왜? 2차 측은 비접지로 가는 거죠. 요 내용이 틀렸네. 그래서 8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마지막 4번도 맞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2차 측 전로의 전압이 30V를 넘는다는 얘기는 초과한다는 얘기잖아. 뭘 설치하라?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줘라 이런 얘기죠. 지락 생긴 경우 누전 차단기예요. 자, 그 다음 86번 C가지의 시설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경관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워보자. 경관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86번이죠. 예, 경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관. 자, 종류라고 할게요. 종류. 자, 무슨 경관? 표준 경관. 그 다음에 C가지 경관. 자, 표준 경관은 C가지 외를 말해요. 예. 자, 우리 지지물로 목주나 A종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B종을 말하고 누구를 말한다? 철탑을 말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상황에 따라서 A종과 B종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목주나 지지물로 내가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한다면 그때의 경관은 150m 이하를 유지하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C가지로 들어오는 순간 일단은 목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바로 물어본 게 바로 C가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지지물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뭘 정답으로 찍으면 된다? 목주가 정답이죠. 그래서 86번은 몇 번이다? 일단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C가지로 들어오면 요걸 2로 나눠요. 그럼 A종을 얘기하는 거죠. 75m. B종의 경우 250m예요. 자, 요게 C가지로 들어오면 나눴으니까 심심하니까 다시 한번 곱해요. 150. 그 다음에 철탑은 600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얘를 더하셔갖고, C가지는 요걸 내려보셔. 400. 여기서 이제 철탑의 경우 C가지일 때는 단 간격이 4m 미만 시, 250m 이하를 유지한다는 거. 뭐, 요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하자라는 얘기죠. 와우, 뼈다구.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이죠. 동일 지지물에 요거 이제 간격은 이 얘기죠.
요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간격. 네. 자, 그 다음 87번. 동일 지지물의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병가할 경우 일반적으로 양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인가? 요거는 이제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와 관련된 테마거든요. 자, 이제 지워보자. 그래서 예전에는 개정 전에는 이걸 병가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요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병행 설치라고 불러요, 저희가. 자, 그래서 87번인데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라고 그래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러한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요. 가공전선과 그 다음에 뭘 설치한다? 가공전선을 설치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얘네들이 이제 외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가공전선을 병행 설치할 때는 100kV 미만에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목줄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무조건 50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55였다가 50으로 개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압선과 고압선을 병행 설치하는데요. 여기서 저압선의 위치를 물어봐. 고압선의 아래에 둔다가 정답이에요. 자, 또 하나가 이제 고압선의 아래에 둔다, 이게 정답이고, 기본적으로 고저압선을 병가한다면 병행 설치한다면 0.5m 이상 이격시켜주고요. 다만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0.3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9kV 가공전선과 저고압선을 병행 설치한다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1m 이상을 이격시켜주고요. 다만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들어오면 0.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5kV 이하가 됩니다. 자, 저고압으로 볼까요? 자, 양 전선과의 이격거리인데요. 기본적으로 1.2m 이상을 이격시킵니다. 다만 전선이 누구일 때? 케이블일 때만 0.5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kV를 초과하면서 100kV 뭐가 된다? 미만이 되겠습니다. 저고압이라고 볼까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2m 이상을 이격시킵니다. 다만 전선이 누구일 때? 케이블일 때만 1m 이상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요걸 물어봤죠. 고압선과 저압선을 병행 설치했을 때 양 전선의 그냥 기본적인 이격거리예요. 케이블이라는 얘기는 없잖아. 그러므로 정답이 얼마다? 50cm,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요건 이제 이렇게까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88번. 다음 중 10경간의 고압 가공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할 때 이용되는 조가용선에 대한 기준이죠. 이거 좀 지워볼게. 88번이죠. 88번. 요거는 가공 케이블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가공 케이블을 시설할 때 그 기준을 물어본 거지만 사실은 누굴 말하냐면 조가용선에 대한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전선으로서 케이블을 선택하면 웬만하면 가공전선으로 띄우려 하지 않죠. 불리함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조가용선을 먼저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가공전선을 케이블로 사용한다면 이렇게 저희가 설치해 줍니다. 왜 조가용선을 설치하냐면 케이블의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이도가 커지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케이블을 이런 식으로 묶어줘요. 이런 시설로. 그러면 첫 번째가 행거라는 걸로 이제 시설 시 행거로 시설 시 얼마 이하마다 지지하냐면 0.5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요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 요런 걸 저희가 행거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조가용선의 굵기 물어보면 그냥 22스퀘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정확히 표현하면 22스퀘어 이상의 아연으로 도금한 강연선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뭐 굳이 그거 갖고 장난친 적이 없기 때문에 굵기 정도만 기억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조가용선은 접지합니다. 요거는 피복이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혹여 금속 테이프나 뭐 비닐 테이프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철 바인드 혹시나 해서 이제 지짓이 0.2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휘가 맞은 걸 철 바인드 테이프로 묶어준 거를 이제 금속 테이프랑 뭐 비닐 테이프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강선을 제가 이제 벤치로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구부리는 거죠. 철 바인드. 자, 그럼 갑시다. 가공 케이블에 대한 그 이제 조가용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선의 그 단면적만 물어봤네. 22스퀘어고요. 뒤에는 뭐 사실은 뭐 나머진 죄다 접지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요것도 어쨌든 기억은 합시다. 원래 3종 접지 대상물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89번 발전소, 변전소, 이제 특고압 전로의 접속 상태를 모의모선 등으로 이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요. 특고압 전로의 그 접속 상태에 관련돼서 이제 물어본 문제인데 두 가지 예시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89번이죠) 특고압 전로의 상 내지 접속의 표시입니다. 자, 첫 번째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건요. 특고압 전로의 특고압은 무조건 상표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RST, 이제 L1, L2, L3 이러한 상표시를 두라 이런 얘기죠. 주로 이제 우리가 색상으로 많이 두죠. 이제 요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전로의 그 상표시의 의무가 없는 곳은 이제 고압 나와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모의모선상 이 모의모선에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단모선이며 2회선은 제외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전력에서 보시면요. 전력에서 주로 이제 이러한 그림을 막 이제 이 그림이 주어지면서 고장을 막 해석하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가 변압기고 여기가 송전선이 되고요. 뭐 요 부분에서 막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뭐 요게 G1, 요게 G2,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변압기고요. 이게 선로의 이제 저항과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모선이라는 건 이게 모선이에요. 네. 모선이라는 건 발전기와 변압기 또는 여기 이제 이거밖에 없지만요. 뭐 조상 설비가 접속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로가 접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전기, 변압기, 그 다음에 조상기 또는 송전선 등이 접속되는 공통도체 이런 걸 모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단모선이 돼요. 그 다음에 모선이 하나 더 있으면 이렇게 모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뭐가 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중모선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중모선입니다. 이중모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의모선은 뭐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어떤 우리가 계통의 상태를 추정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안정도라는 걸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안정도라는 걸 이제 평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면 실제로 어떤 수용가를 대상으로 해서 모의 선로를 구현합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사고를 내보는 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수용가가 영향을 받지 않고 운전을 지속하면 안정도가 높은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이제 모의적인 실험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 모선에서 저희가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단일 모선이면서 2회선은 제외하라 이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가지 타입이에요. 2회선, 단모선, 그 다음에 단모선, 2회선 뭐 이런 이 식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89번은 모의모선의 사용 등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 문제에서는 보면 2회선에 뭐가 된다? 단모선이 되네요.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89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시가지에 시설하는 고압 가공전선으로 경동선을 사용코자 한다. 그 지름이 몇 미리 이상인가? 자, 90번이죠? 요거는 가공전선의 굵기가 됩니다. 요건 제가 전압별로 한번 싹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400V 이하의 저압의 것이라면, 자,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케이블을 제외합니다. 자, 절연전선이냐, 나전선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절연전선일 때는 2.6mm, 그 다음에 나전선일 때는 3.2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번에는 40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경우라면 얘가 설치되는 위치가 시가지 외냐 시가지로 구분합니다. 시가지 외라면 4mm 이상이 되고요. 시가지라면 5m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고압인 경우는 그냥 5mm가 돼요. 이게 사실 여기서 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이 부분은 미만이었고요. 원래 이 부분은 이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고압까지였었어. 그래서 고압까지 이 조건에 준했는데 얘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선 시가지라고 주어졌지만 이제는 그냥 무조건 O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냐면 4번입니다. 이제 이런 건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놈이 뭐예요? 네 번째가 특고압이 되죠. 예, 요거는 시가지만 본다고 보시면 돼. 예, 특고압 시가지. 자, 첫 번째가 여기다 해볼게. 100kV 미만에 준한다면 55.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70kV 이하가 되면 150.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70kV를 초과하면 240이 됩니다. 240 스퀘어 이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자, 그래서 90번은 정답이 4번. 자, 91번 갑시다. 다음 중 발전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예. 자, 이거는 발전기 등의, 자, 이거 지워보자.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다라는 얘기예요.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 자, 91번이죠.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다. 자, 첫 번째가 과전류라고 그래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말하는데, 모든 발전기는요 과전류나 과전압에 대해서는 용량에 관계없이 보호를 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거 좀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후루꾸로 좀 말씀드릴게요. 풍차만 나오는 순간 무조건 100입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차라고 나오면 무조건 500이야. 예. 둘은 예시가 똑같아요. 뭐 유압을 조정하는 이제 조절장치의 압력이 현저히 저하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 100 또는 500인데, 네 번째가 베어링에 온도가 상승한대요. 요 말이 주어지면 무조건 2000입니다. 뭐 스러스트 이런 것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내부 고장이나 그 다음에 베어링의 마모래요. 요거 나오면 무조건 만입니다. 네. 그래서 베어링의 온도가 상승하고 마모된다고 나오면 무조건 만이에요. 예. 자, 그러면 갑시다. 아닌 거죠. 1번 발전기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맞아. 용량에 관계가 없어. 맞는 얘기야. 2번 용량이 500kVA 이상의 수차 맞아. 그렇죠?
네. 자, 3번. 용량이 100kVA 이상의 풍차. 맞아. 그렇죠? 그럼 뭐 어차피 4번이 답이겠네. 용량이 5000kVA 이상인 발전기의 내부 고장. 아니야. 내부 고장은 무조건 만이야.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4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차동 또는 비율 차동 계전기가 그렇죠. 여기 이제 발전기 내부 고장 보호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92번.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 개별 기계기구를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또는 개별 기구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면 외암의 접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누전 차단기의 전격으로 알맞은 것은 뭐가 이렇게 길어? 자, 92번. 기기계라고 썼네, 이거. 기계기구에 외함에 이 기계기구 외함에 접지의 생략 조건이에요. 기계기구의 외함에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하죠. 자, 첫 번째가 직류 얼마 300V고요. 또는 교류 얼마 150V예요. 이하인 기계기구를 어떠한 곳에 설치한다?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 이 기계기구의 외함에 접지를 생략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이거 정격 감도 전류, 이거는 꼭 다 기억해야 돼. 정격 감도 전류가 얼마? 30mA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작 시간이 몇 초? 0.03초에 이하죠. 무슨 동작형?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를 그 전원 측에 시설한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 장비의 외함의 접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물어봤죠. 그래서 전격 감도 전류 얼마? 30mA 이하이면서 동작 시간 몇 초? 0.03초. 이미 여기서 이제 뭐 동작 시간만 봐도 답이 나오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류 동작형이죠. 속이려고 전압 동작형 나오니까 뭐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나와요. 93번. 아크 용접 장치의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죠. 아크 용접 장치의 시설인데, 이거는 솔직히 시험 문제에서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래도 보셔야 돼. 요건 이제 용접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뭘 물어보냐면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이거 물어봐. 그거 외울 필요가 없잖아. 그건 300이잖아. 자, 1번. 옳지 않은 거잖아. 용접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맞는 얘기죠. 자, 2번. 그렇지 않지. 대지전압은 400V가 아니라 얼마예요? 이제 300V죠. 300V. 200V가 아니라. 2번. 나머지 3번, 4번도 다 맞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 보자. 자, 94번. 이렇게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모를 좀 치고 싶습니다. 일단 요거 좀 지워볼게요. 전체 길이가 18m고요. 설계 하중이 6.8kN이에요. 철근 콘크리트주의 집안이 튼튼한 곳에 시설코자 한다. 기초안전율을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묻는 깊이를 몇 메타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가? 라는 거죠. 좀 특이한 문제 중에 하나였었죠. 일단은 뭐 제가 그래도 이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번이죠. 이렇게 나왔다면 이 테마는 일단은 세모를 치고 싶지만 테마 자체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지물의 매설 깊이예요. 지지물의 매설 깊이다. 예, 첫 번째가 6.8kN 이하가 됩니다. 자, 6.8kN 이하인데요. 네. 자, 이때는 이제 여기 이제 700kg이 돼요. 이때는 첫 번째가 15m 이하인 지지물은
바로 어떻게 된다? 자신의 길이에 6분의 1 이상을 매설합니다. 다만 두 번째가 15m를 초과하는 범주에 한해서는 그냥 얼마가 되냐면 2.5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좀 특이해. 16을 초과하고 17, 그러니까 20m 이하인데요. 그냥 17에서 20m라고 볼게요. 요때는 뭐가 된다? 2.8m가 됩니다. 저는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이걸 물어본 거예요. 18m고 그 다음에 6.8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2.8이 정답인데 제가 이제 요거 강의를 할 때는 요 부분을 무시하고 해석을 하자고 했어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요 놈들 때문인데 9.8kN 이하가 되면 1000kg이 되고요. 요때는 요 계산한 값에 얼마를 가산해 준다? 0.3m 가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5를 초과하는 건 그냥 고정적으로 얼마다? 2.8이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14.72kN이라면 여기 이제 1500kg이 돼요. 네, 요때는 저희가 0.5m 가산해 줍니다. 자, 요때는 그러면 얼마가 된다? 당연히 3.0m지. 하지만 19, 20m인 지지물에 한해서만 3.2m가 된다. 요 정도로 제가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뭐 요거는 좀 요 부분은 선택해 주시기 바래요. 근데 웬만하면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는 게 나을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95번. 가공통신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할 경우 레일면상 몇 메타 이상으로 하여야만 하는가? 예. 자, 요거는 전력보안통신선에요. 지표상 높이가 됩니다. 전력보안통신선의 지표상 높이. 95번. 전력 보안 통신선의 지표상 높이다. 자, 조건이라고 할까요? 자, 조건. 자, 이제 가공통신선이 있고요. 무슨 통신선이 있다? 첨가통신선이 있죠. 자, 저압 또는 고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를 횡단한다? 도로를 횡단합니다. 도철행이죠. 그 다음에 어디? 철도를 횡단. 세 번째가 횡단보도교예요. 네, 횡단.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가공통신선은 뭐냐면요. 전력보안 통신설비를 위해서, 즉 통신선을 위해서 지지물을 세워서 여기서 전선을 가선한 형태. 첨가통신선은 뭐냐면 기존의 저압선이나 고압선 또는 특고압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다가요. 통신선을 업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땐 첨가통신선. 얘는 아무 말이 없고요. 얘는 저압이나 고압이나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 있어라는 통신선. 이렇게 꼭 언급을 줍니다. 자, 어쨌든 가공통신선이 도로로 횡단하면 기본적으로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다만 그들이 교통의 지장의 우려가 없는 조건이라면 4.5m가 돼요. 자, 저고압이든 특고압이든, 그러니까 저압이든 또는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도로를 횡단하면 무조건 6m. 다만 얘들도 저고압일 때는 교통의 지장의 우려가 없다면 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철도를 횡단하면 무조건 6.5예요. 이건 뭐 다 똑같죠.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레일을.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인데 가공통신선은 3m예요. 자, 저고압의 첨가통신선은 3.5m. 다만 그들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다. 요딴 얘기가 들어오면 3m. 특고압은 무조건 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구 따고 뼈 따고를 한번 완성해 보면 요러한 뭐야 이거? 요거 이렇게 자, 마음에 안 드네. 그렇죠? 와우, 이런 표가 나오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 거냐면 가공통신선이고요. 철도 또는 이거 뭐 주는 문제잖아. 이거 뭐 특별히 뭔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뭐예요? 6.5잖아요. 그래서 9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96번. 34만 5천 볼트 이 전압을 변압하는 변전소가 있다. 이 변전소에 울타리를 쓰도록하자 하는데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의 충전 부분까지 뭘 물어본다? 합계 거리를 물어보네요. 울타리로부터 충전부까지의 합계 거리. 자, 96번이죠. 와우, 96번. 발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 기준이에요. 자, 발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 기준이다. 자,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물어봐요. 이때는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2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 간격이 있다면 이 간격을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 0.15m 이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지면을 기점으로 울타리를 이렇게 이제 설치했을 때, 그러니까 요 지표 하단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요 간격을 우리가 얼마 이하로 하여야만 한다? 15cm, 즉 0.15m. 그렇죠? 여기 요 부분의 간격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충전부까지의 합계 거리죠. 좀 잘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울타리의 높이를 물어보면 2m예요. 꼭 울타리로부터 충전부까지 합계 거리를 물어보면 이것에 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3번에. 자, 첫 번째가 내가 취급하고자 하는 전압이 기계기구의 전압이 35kV 이하라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합계는 얼마 이상이 나와야 한다? 5m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가 160kV 이하에 준한다면 이때는 A 플러스 B의 합계는 6m 이상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A라 표시한 거고요. 그로부터 충전부까지의 그 거리를 B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대지면을 기점으로요. 울타리의 높이를 A라 하고요. 여기서 충전부는 그 장비와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 장비까지의 거리라고 보셔도 더 편한 거죠. 여기 뭐 변압기가 있다고 보는 거죠. 35kV 하면 이 A와 B의 합계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5m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60kV를 초과하는 그러한 범주에서는 기본 6에다가요. 단수에다가 저희가 0.12m 잡아주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조건은 34만 5천 볼트고요. 엄연히 이제 문제 조건에서 뭘 물어봤냐면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바로 뭐가 된다? 충전부까지 합계 거리를 물어본 겁니다. 네,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기를 따라야 되는데요. 일단 단수를 계산해야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수라는 것은요. 그 160kV를 초과하는 전압, 바로 3, 4, 5죠. 여기에다가 기준을 빼주면 돼. 지금 기준이 누구야? 160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빼준 다음에 이걸 뭘로 나눈다? 1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8.5단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네. 자, 18.5단. 하지만 단수는 항상 뭘 해야 된다? 소수점 이하 절상해야 되는 거예요. 올려버려라 이거죠. 몇 단이 나온다? 19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6에다가 19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 0.12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8.28m가 나와요. 워낙에 좀 유명한 숫자예요. 그래서 96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97번. 다음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가공전선과 안테나의 이격거리는 저합은 기역이고 고합은 니은이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지우면서 그림으로서 좀 설명드릴게요.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 그 다음에 삭도 등과의 접근 교차 시 이격거리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 통신선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방송설비, 그 다음에 삭도 등과 케이블카 다니는 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격거리가 되겠다. 자, 이건 어디를 기준 잡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여기 이제 보통 약전선 기준 잡는데 지금 문제가 안테나잖아요. 이렇게 기준 잡으셔도 돼. 자, 기본적으로 약전선과 또는 안테나와 저압 가공전선이 접근하고 있답니다. 양 전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0.6m 이상을 이격시켜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선이 누구일 때만 케이블인 경우에 한해서만 0.3m 이상이 돼요. 여기서 이 전압이 저압인데도 불구하고요, 전선을 고압 절연전선을 시설했대요. 이렇게 주어지면 0.3m가 되겠습니다. 케이블을 설치한 것과 동등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압이 고압이에요. 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 내지 뭐 안테나니까 제가 지금 저렇게 한 건데 다 똑같아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0.8m 이상을 이격시키는 건데 다만 전선이 누구일 때만 케이블일 때만 0.4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5kV 이하가 됩니다. 자, 요것은 저희가 다중접지를 말하고요. 자, 요때 요 가공전선과 이제 뭐 안테나, 뭐 약전선이라고 봤을 때 얼마 이상을 이격시키냐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구분하셔갖고 나전선일 때는 2m, 절연전선일 때는 1.5m, 케이블일 때는 0.5m가 됩니다. 다만 삭도의 경우만 여기가 1m가 된다라는 거. 자, 또 하나 요게 이제 여기서 제가 별도로 정리했는데 25kV 이하의 특고와 가공전선이에요. 다중접지된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따로 따져주셔야 되고요. 은근 출제 빈도가 있으니까 같이 정리합시다. 그래서 나전선일 때는 1.5m, 절연전선일 때는 1.0m, 케이블일 때는 0.5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kV 이하가 돼요. 자, 60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뭐 약전선 안테나 이격거리인데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2m 이상을 이격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아까 발변전소, 울타리, 담 등의 시설처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 단수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이 2잖아요. 60일 때 기본 2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m 잡아주시면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요, 일단은 저압 물어봤고 또 하나 뭘 물어봤다? 고압 물어본 거죠. 자, 갑시다. 가공전선과 안테나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은 얼마예요? 0.6m예요. 뭐 케이블이란 언급이 전혀 없죠. 그러면 일단은 1번, 4번 나가리. 그 다음에 고압은 니은. 고압은 뭐예요? 80cm. 0.8m. 그래서 60과 80이 나란히 짝지어져 있는 몇 번이 정답이다? 3번을 저희가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9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이죠. 뭐 대지전압 주는 문제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2번. 요거는 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버리셔도 좋고 다만 터블렛 나왔을 때 전화기, 기타 수령장치랑 부하전류 제끼자. 자, 그 다음에 83번 가공 인입선에 대한 내용이죠. 무조건 정리를 해야 돼요. 84번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선이죠. 85번 푸울용 수중 조명 등과 관련된 건데요. 4개 정리해드린 거 있었죠?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86번 경관으로서 정리해드렸고요. 87번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 꼭 하자. 88번 이제 조가용선에 대한 기준인데요. 제가 정리해드렸던 이제 3가지 있었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접지하는 거랑. 그 다음에 89번 이 모의모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요거랑 이제 상표시에 대한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90번 가공전선의 그 굵기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91번 발전기 보호장치 등 이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인데요. 정리해드렸던 5가지 경우 꼭 기억하셔야 되고 92번 이제 기계기구의 외함의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죠. 해야 합니다. 93번 아크 용접 장치 절연 변압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 어차피 나머지는 대지전압이니까. 94번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전 세모예요. 아무튼 그래도 외적으로 요거 말고도 좀 정리해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걸 꼭 정리해 주시고 95번 전력 보안 통신선의 높이죠. 해야 합니다. 96번 발변전소 울타리 담 등의 시설인데 정리해드렸던 3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97번 요거 이제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약전선, 안테나, 삭도 등과의 이격권인데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9년도 1회 전기기사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어쨌든 이제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러가 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